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보험만 가입하죠. 이제 보험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동일한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 단체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있어요. 이제 미리 통계적 기초에 의해서 산출한 일정 금액을 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험 사고가 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그런 형태이죠. 공동 자금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우연한 사고, 예를 들면 뭐 생명보험이다. 그러면 사망을 했달지 이런 경우고, 상해보험이다. 그러면 이제 상처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보험의 종류가 나와요. 손해보험과 인보험, 이걸 구분하는 문제를 많이 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손해보험이고 인보험이 있어요. 보통 인보험하면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이죠. 상해, 생명, 상해, 질병, 이게 이제 인보험이잖아요. 인보험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요.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재보험, 그 다음에 이제 운송, 물건이잖아요. 해상, 그 다음에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이제 보증보험, 이런 것들이 바로 손해보험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손해보험이라는 게 이렇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고, 인보험이라는 것은 뭐 이제 사망이나 사람의 생존, 사망에 의해서 보험자가 일정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것들이죠. 손해보험과 인보험 잘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주 나오죠. 자, 넘어가 보실까요? 보험 계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보험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보험 계약인데, 보험 계약은 이제 당사자 일방, 이제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약정한 보험료를 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회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보험 회사와 갑 사이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보험 계약자인 겁니다. 이제 그러면 보험료를 지급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 생명보험이다, 그럼 사망했다 할지 이런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받는데, 이 보험금은 이제 갑이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을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보험계약의 성질이 자주 나와요. 보험계약의 성질은 유상, 왜냐하면 보험금을 내니까 무상이 아니고요, 유상이죠. 쌍무죠. 편무계약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 그러니까 쌍무, 그러니까 여기에 무상이다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편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쌍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이게 이제 요식 계약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요식 계약이다 그러면 틀려요. 어떤 형식이 있는 계약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행 계약이에요. 사행 계약. 사행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연한 사고가 발생을 전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발생한다 이게 아니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 상해보험이다 그러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화재보험이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행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합계약이다. 보험경 성실상 다수 가입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험약관에 의해서 체결된다는 거죠. 보험약관이 있는 것이니까 이게 그게 부합해야 된다. 부합계약. 계속적 계약이죠. 그래서 한 번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 계약. 자,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이 보험 계약의 성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보험 관계자가 있는데, 보험자가 있는데, 이 보험자는 이제 보험 금액,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보험자라고 그래요.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자죠.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죠.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 보험료를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낸다. 이제 그게 보험 계약자이죠. 그 다음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보험금을 주는 자가 보험자고요.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죠.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 피보험 계약의 주체로서 손해보상을 받는 자다. 그래서 이 손해보상을 받는 자, 한마디로 보험금을 받는 자를 피보험자라고 그래요. 인보험 계약에서는 사람 생명 시체로서 이렇게 붙여진 계약이겠죠. 보험 수익자, 인보험 계약에서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라는 것은 보험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 인보험에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한 보험에 붙여진 자. 그러니까 이제 생명보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보험이다. 그럼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내가 이제 피보험자가 되겠죠. 이제 근데 그 보험금을 받는 자를 가리켜서 보험 수익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보험 계약자의 의무입니다. 이제 보험 계약자는 어떻게 되느냐? 보험 계약자는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원칙이고, 보험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에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일단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인데 이게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이제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험 회사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게 보험 계약자죠. 근데 여기에 뭐냐면 을이 부인인데 을의 생명보험을 체결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계약이 뭐냐면 을의 생명보험. 여기에 이제 생명보험이죠. 한마디로 을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계약은 갑이 했는데 여기에 이 병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험 수익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그러면 이게 비보험 계약자고, 그다음에 보험 계약은 뭐냐면 부인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를 여기서 내겠죠. 그러면 이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은 아들인 병이 갖는다. 이랬을 때 이걸 보험 수익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사고로 발생해서 현저히 바뀌었다. 그러면 이 보험자에게, 보험자가 이제 보험회사잖아요. 통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위험 유지 의무 보면 보험 계약자인 갑, 그다음에 피보험자인 을, 보험 수익자인 병, 아들이죠. 보험 기간 중에 고의 중대한 과실로 보험 사고 발생 위험을 현재 변경을 증가시켜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스스로 그런 걸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중요사항 고지 의무가 있어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그래서 갑과 을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계약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질병보험이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질병 이걸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험자, 즉 보험회사는 뭐냐? 이게 보험 약관을 교부할 의무가 있죠.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 보험 계약자의 보험 약관을 교부를 해야 돼요. 설명해 줘야 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보험회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상해보험이다. 그럼 상해가 발생했다. 화재보험이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보험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교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다. 그러면 지체 없이 그 자동차 보험증권인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시효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보험 청구는 3년이에요. 3년간. 보험료 적립금 반환 청구권도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를 소멸하죠. 그러면 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은 3년이고요. 보험료는 2년이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죠. 보험금은 3년. 그다음에 반환 청구권도 3년인데 보험료 청구권은 2년입니다. 넘어가실까요? 이제 손해보험하고 인보험이 있는데 이제 손해보험부터 이게 보면은 손해보험이란 보험 계약자가 이제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죠, 그렇죠? 보험료 내요. 그다음에 이제 화재보험이 대표적인 손해보험이잖아요. 보험자, 피보험자 재산의 불확정한 사고, 즉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고 약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보험 이익이 있어요. 피보험 이익이란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보험이다. 그러면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정도. 따라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하나요. 보험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은 당연히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보험 가액이 나옵니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인데, 그러면 이 보험 가액 얼마를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험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금의 최대액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험 가액이라는 것은 손해보험에서 이제 얼마를 한도로 이렇게 보험에 가입했냐, 그러면 최대 얼마를 지급하느냐, 이걸 보험 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손해보험 종류가 있어요. 화재보험 아시죠? 화재로 인해 생긴 거. 그다음에 운송보험이 있는데, 운송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육상 운송을 해요. 운송하다 보면 사고 나가지고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운송물에 가서 운송하는 사고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한 거고, 해상보험은 해상 사업에 있어서 배로 이제 가는데 거기에서 이 배가 충돌했달지 고장났을지 이랬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죠. 그 자동차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건데, 피보험자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해 제3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입니다. 자동차 보험, 특히 종합보험이랄지 이런 게 있잖아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증보험이 있어요. 보험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뭐 돈을 안 냈다, 이제 그랬을 때 채권자가 있게 되는 손해 전부를 보증해주는 이런 보험이 또 있어요. 자, 그다음 초과보험이 있는데요. 초과보험. 초과보험은 이제 뭐냐?
보험 금액이 이제 보험 계약의 목적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를 했다. 초과하는 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이 지금 보험 계약의 목적 가액을 넘어가는 거죠. 이 경우 보험자,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저히 초과하기 때문에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냈던 것은 이제 유효하는 거니까 소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급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장래를 향해서만. 그다음에 중복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보험 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해서 여러 개 보험에 동시에 순차적으로 가입하는 거죠. 보험 금액의 총액의 보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보험자는 각자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그 한도 내에서 예를 들면 뭐 1억이다. 자, 그런데 A 회사에서 뭐 이제 8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B 회사에서 또 이게 이제 8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6천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8천만 원을 한도에서 최고 1억까지 해가지고 연대해서 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일부 보험이 있어요. 일부는 이제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이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보험자, 지금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이제 보상할 책임이 있겠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소급 보험이 있어요. 보험 계약은 그 계약자는 어느 시기를 보험 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소급 보험이라고 한다. 소급 보험은 운송, 해상, 책임보험 등 주로 손해보험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급보험이죠. 자, 넘어가실까요? 그다음에 임보험이 있습니다. 이제 손해보험이고 임보험은 이제 생명보험, 그다음에 상해보험 이런 게 있죠.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에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생명보험 있죠.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사망, 생존, 사망. 그리고 이제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주는 거죠. 사망보험금, 그다음에 상해보험, 사망보험금,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주는 거예요. 사망보험, 생존보험, 그다음에 혼합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사망보험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존보험은 뭐냐면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것을 보험사고로 해가지고 보험계약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때 그 나이에 생존했으면 이제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혼합보험은 일정한 시기에서 피보험자가 생존, 그 시기에 사망했을 때 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사망하면 얼마를 주겠다. 근데 어느 나이까지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면 그때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혼합보험입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뭐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주기로 하는 거고요. 질병보험은 질병이 생겼을 때 이제 지급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은 자, 문제 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상법 총칙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만 잘 정리하면 돼요. 상사에 관한 법 규범 적용 순서가 있어요. 법적 적용 순서. 일단 가장 먼저가요. 상사자치법이 먼저 적용돼요. 이게 상법이 아니라 상사자치법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상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습법이 적용돼요. 이게 민법이 마지막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인데 일단 상사자치법이라고 해서 서로 어떤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이건 의무법이기 때문에 일단 상사자치법 스스로서 합의한 것이 먼저 적용되고 그리고 상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관습 그 다음에 관습법, 민법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어요. 회사에 다른 회사에서 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되면 그 회사의 자본금이 이제 감축이 되잖아요.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이고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을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해야 거기에 이 회사 법인으로서 권리 의무를 갖게 되죠. 회사는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유한 책임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요. 그래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그럼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아니고 방금 봤는데 유한회사, 무한책임공사,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이제 무한회사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여기에 유한 책임회사 이게 답이죠. 유한 공사가 없고요. 유한 회사죠. 유한 공사가 유한 회사. 그다음 무한 책임 공사 이런 거 없어요. 그다음 무한 회사는 없어요. 유한 회사는 있는데. 유한 책임 회사가 있죠. 한명회사, 함차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 책임 회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유한 책임 회사 이렇게 해서 무한 책임 회사는 없어요. 답은 3번이었어요. 그다음 다음 문제 볼까요? 회사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 명 회사는요 2명 이상의 무한 책임 사건으로 구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 회사라는 것은 2명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다 합자 회사인데 유한 책임 사원이 있고 무한 책임 사원이 있거든요. 금전 재산 출연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유한 책, 유한 책임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주주 있죠. 내가 이제 주식을 뭐 이제 1,00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그 주식 한도에 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유한 책임인 거예요. 그럼 합자에서 유한 책임 출제하는 거. 유한 책임 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지분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죠. 그죠? 맞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계속 팔 수 있는데 유한 책임은 안 돼요. 상법상 회사는 인가주의가 아니라 준칙주의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뭐냐면 법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다 회사가 되는 거죠. 인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한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 아니죠. 한명회사는 2명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2명 이상 무한책임 이게 답이죠. 사원이 출자 금액의 한도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것 이걸 이제 유한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유한회사. 이건 한명회사가 아니고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에서 이걸 주식회사라고 하죠. 주식회사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는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그리고 합자회사는 이제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이 같이 들어가고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되게 있겠죠. 그 다음에 주주로 구성된 게 주식회사 이렇게 되니까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상법상 한명회사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제 회사의 설립 후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해서 그 다음에 설립 후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해서 회사 설립 후 몇 년 이내 이게 2년이에요. 2년 이내에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명회사가 설립이 무효다. 이제 이거는 바로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데 2년 이내에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그다음에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의 절대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건데 목적 들어가야 되고요. 상호 들어가야 되는데 청산인은 안 들어가요. 청산인은 본점 소재지도 들어가고요. 여기 상법 289조에 보면 정관의 작성, 정관에 절대적으로 기재해야 될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목적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 들어가게 되고요. 본점 소재지 들어가죠. 자, 그 외에도 주식 총수, 주식을 얼마나 발행했느냐. 그 다음 한 주 금액, 주식회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다 정하고요.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 여기 있는데 이 청산인은 없지만 발기인 이게 주식회사를 여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는 들어가요. 청산인은 안 들어갑니다. 청산은 해산할 때 하는 이제 이게 청산인이거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상법상 주식회사에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으로 정관을 절대. 그렇죠. 아까 공고하는 방법 이것도 절대적 기재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 자기 스스로 가는 건 의결권이 없어요.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그러면 회사의 어떤 이제 여기에 뭐 이제 이사를 할지 등등 여기에 회사의 자기 주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서 주식을 인수해야 되고요.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맞습니다. 자, 주식회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 들으시는 것은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하는 자본으로 구성된 불적 회사죠. 그죠? 주식으로 구성이 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자본으로 구성 최소 구성단위고 주식회사의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이게 이제 삭제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게 최소 자본금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하는데 이제 5천만 원 이상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발행 주식 총수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사항이죠. 그죠? 등기에 발행 주식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다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본금은 특정 시점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현재 합주로서 주식으로 균등하게 분할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액면 총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액면 총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주식으로 균등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현재 가치로 이렇게. 자본금이라는 것은 이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재 가치를 이렇게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법에 보면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자, 무액면 주식의 발행도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균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액면이 없는 이런 주식도 발행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액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 일주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균등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액면 주식이고
무액면 주식이 있어요. 주주는 주식의 액면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유한 책임이겠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휴지가 되면 거기만 책임을 지지 별도의 회사의 채무를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별도 회사의 책임을 지는 것을 한명 회사의 무한 책임 상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 발행 이후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 처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유한회사와 좀 다른 점이죠. 자기 주식은 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주식회사 틀린 건 뭐냐? 주식회사는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에 감사가 이제 출석할 수 있죠. 집행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요. 그래서 주주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으로만 책임져요. 이걸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주식회사의 정관의 변태 설립상 이게 뭐냐면 이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거.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을 변태 설립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기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현물 출자는 정관에 기재하면 그게 효력이 생기고 회사 내부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가격 이것도 변태설립상이고 회사가 부담하는 거 이건 변태설립상인데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태설립상이 아니에요. 보면 이게 변태설립상이라는 거 회사가 설립 시에 자본을 충실히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에 기재 안 해도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발기인의 특별 이익 이제 이게 변태설립상이에요. 그러니까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가 아니라 그리고 현물 출자를 받을 자 누가 현물 출자를 받냐 이제 이런 거랄지 회사 성립 후 이렇게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자 그다음에 설립 비용 이런 것들이죠. 근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변태 설립사항이 아닙니다. 특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다음 넘어가시죠.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주주총회에서 전부 영업을 양도할 수 있고 전부 임대할 수 있는데 타인 영업 손익 일부를 같이 하는 계약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주식회사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죠. 영업회사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인데 여기 이제 보면 주총회의 결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관의 정함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 의결권은 과반수 그리고 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을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이제 이렇게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시면 이런 것이 그죠? 영업을 전부 중요분을 양도한다. 영업을 또 이게 임대한다. 경영을 위임하고 그다음에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러니까 여기에 일부가 아니라 전부 이거죠. 전부 이렇게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이 이렇게 이제 특별 결의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부를 같이 하는 계약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조금 내용이 어려웠죠? 2019년에 나온 문제는요.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맞습니다. 이사가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경영자의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당연히 이게 의무 위반으로 들어가죠. 그럼 법령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이게는 선관 주의 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이 경영 판단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경영 판단이 뭐냐면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요. 이게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을 이제 인원을 좀 이제 감축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경영 판단 원칙인데 법령에 위반한 경우까지 경영 판단 원칙 적용되면 안 되죠. 이건 손해배상이 하죠. 이사는 퇴임 후에도 직무상 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비밀 누설을 의무라는 것은 퇴임 후에도 적용되는 의무죠.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자, 이제 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무언가라고 했는데 사행 계약이 아니죠. 이게 틀렸죠. 사행 계약이죠. 우연한 사고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행 계약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유상 쌍무 계약이고 불요식이죠. 요식 계약이 아니에요. 형식이 필요 없고 계약 관계자의 선의 신의성실 의무가 요구되죠. 맞습니다. 답은 1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보험계약의 성질이 않는 것은 유상계약 맞죠? 사행계약 맞죠? 쌍무계약 맞죠? 이게 답이죠. 불요식이죠. 불요식 계약이니까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자를 보험자라고 하죠. 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할 보험회사, 보험자.
피보험자는 예를 들면 생명보험이다. 그러면 사망할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람. 아까 이제 남편이 아내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아들이 받는다. 이제 그랬을 때 그 아내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보험계약자는 남편이 되는 거고 보험 수익자는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자니까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물어봐요. 보험계약은 가로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가로가 일정한 보험금이나 급여를 지급할 것.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보험자가 지급하죠. 보험자가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약정하고 하는 거예요? 보험계약자죠. 보험계약자. 그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험계약자, 보험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4번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풀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남편이 보험계약자죠. 그럼 보험회사가 보험자겠죠.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상법상 보험계약자 의무가 아닌 건 보험료 지급 의무 맞습니다. 보험증권 이게 답이죠. 이거는 보험자의 의무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자의 의무가 아니에요. 보험증권 교부는 위험 변경 증가 시 지금 이제 통지 의무가 있고 중요사항 고지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보험계약 체결할 때. 넘어가시죠. 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손해보험 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하나요? 목적으로. 그렇죠. 이게 답이네요. 보험 계약은 그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없다. 아니죠. 이게 소급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이거는 이제 3년이죠.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에요. 보험료 청구권은 2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닙니다. 보험자가 파산을 받은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러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상법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 이건 이제 이걸 책임보험이라고 그러죠. 자동차에서 이제 보증과 관련된 생명상해가 아니라 책임보험입니다. 자, 넘어가시죠. 상법상 손해보험이 아닌 거 보니까 이거죠. 임보험이죠, 이거는. 생명보험. 임보험에는 이제 이렇게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런 게 있죠.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그 다음에 뭐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이런 것들이 손해보험이고요. 자, 넘어가실까요? 손해보험 증권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보험은 목적 들어가야 되고요. 보험 사고 성질 들어가야 되는데 보험 계약의 종류는 아니에요. 무효와 실권 사유 들어가는데 보면 이 보험 증권에는요, 보험 목적 들어가야 되고요. 보험 사고의 성질, 그다음에 보험금 들어가야 되겠죠. 보험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제 시기, 그다음 무효와 실권 사유 이제 이거 들어가잖아요. 보험 계약자,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계약의 연호일, 보험증권에 들어가는데 보험계약의 종류가 여기에 보험증권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험계약의 종류는 보험증권에 들어가 있지 않죠. 네,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그다음에 상법상 손해보험이 아닌 거고 손해보험 반대가 뭐예요? 임보험이잖아요. 임보험. 그러면 이게 생명보험, 임보험이고 그다음에 상해보험, 임보험이죠.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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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이렇게 죄보험도 손해보험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건 4개죠.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방금 화재보험이죠. 화재보험. 이게 재보험이 아니라 화재보험. 그 다음에 손해보험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은 2번이죠.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 생명보험. 자, 화재, 자동차, 운송보험. 아까 재보험이라고 되는데 화재보험이에요. 다음 문제 보시죠. 그다음에 계약자는 어느 시기로 하는 거. 이걸 소급보험이라고 하죠. 소급보험. 어느 시기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걸 소급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부보험, 단체보험, 중복보험이 있는데 소급보험이죠. 간단하죠. 그 다음 넘어가시죠. 상법상 임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건 손해보험이죠. 그 다음에 이거 임보험 맞고요. 이거 손해보험이고 이거 임보험이죠. 자, 그러면 리을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뭐냐? 이 피보험자.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 금액을 지급을 받는 자. 이거는 보험 수익자죠. 보험 수익자 이렇게 됩니다. 보험자가 상대방에게 자기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 이건 보험 계약자죠. 보험 계약자. 그다음에 자신의 생명 신체를 보험에 붙인 자. 이게 이제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보험사고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이걸 보험자 이렇게 말을 하죠. 보험회사고요. 답은 3번인데 결국 보험계약자, 아빠가 아내가 죽었을 때 아들에게 보험금을 준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갑이 보험계약자, 을이 피보험자, 그다음 아들이 피보험 소유자, 보험회사고 보험자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